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오세미입니다. 10월은 축제의 달 같아요. 고양시 꽃축제도 있었고 꽃 우물 축제도 있었고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3년 만에 개최되는 거라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을밤 불꽃 헤이는 밤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강릉 커피축제, 정선 인동산 억새꽃축제, 부천 국제 만화축제, 부산 세계 라면축제. 축제도 진짜 많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모든 축제가 스톱하고 있다가 이제 각 지역마다 축제가 이제 막 다 시작돼가지고 사람들도 축제에 가려고 막 약속들이 많더라고. 예, 그런데 여기서 안 나온 축제로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또 어디야? 공주 연평사 구절초 축제. 거기는 자기네 고향하고 가깝잖아. 그렇지요. 구절초가 뭐 어디에 좋은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여성들에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작년에 그 구절초로 만든 가루를 홈쇼핑에서 사 먹어본 적이 있거든? 그러면 내가 몸이 좀 따뜻해졌나? 아마도.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삶의 날개를 달다잖아요. 언니는 내용을 읽어보셨으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은 글을 쓴 작가님은 청각장애인으로 사남매의 엄마야. 근데 이제 교회와 집만 알고 살다가 교회의 세습 문제로 실망한 거야. 그러던 중에 장롱 면허를 탈출시키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더불어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살 때 행복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나 할까? 행복의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는지 첫 번째 곡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을 듣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언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지 않을래. 잊혀질까
제17회 전국장애인문학제 수상작품집 입선 산문학 이경미 새로운 삶의 날개를 달다. 사남매의 셋째로 태어나 지금은 딸 셋 아들 하나를 역시 사남매의 엄마가 된 나는 늘 교회와 집으로 가며 온전한 가정을 꾸미는 삶을 전부로 알고 살았다. 하지만 섬기던 대형교회가 운영권의 세수 문제로 신도회와 운영진의 잡음이 결국 교회 분열로 이어지면서 실망과 낙심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이후 친정언니가 개척한 작은 교회를 섬기었는데 공동체적 소속감이 없어 늘 외톨이가 된 듯한 공허감에 젖어 있었다. 대형교회에 다닐 땐 교회 내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일주일이 바쁜 생활이었는데 이제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 우울감에 집 근처 산을 다니며 매일 운동하면서 보냈다. 그렇게 맥없이 살던 내가 다시 활력과 함께 맹렬주부로 거듭나게 된 것은 2019년 2월 초 어느 날이었다. 막내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공허하게 겉도는 시간을 많아지면서 뭐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간절한 생각에 12년 동안이나 장롱에서 잠자던 장롱 면허증을 탈출시켜보자는 목표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매입한 차를 빨리 운전해보고 싶어도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는 순번이 길어 계속 대기 상태였고 남편도 다른 지방 근무로 출퇴근이 힘든 상황이라 몇 번 밤 시간대를 활용해 운전을 가르쳐 주었지만 운전 실력은 늘지 않았다. 결국 혼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로주행 연습을 하고 집 근처 구청에서 주차 연습을 반복하면서 운전 실력을 키웠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운전에 자신감이 생겨 낮에도 도로주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는 청각장애가 있어 내비게이션 음향을 최대치로 높여야 하였기에 음악을 들으며 운전할 수는 없었지만 자가운전을 통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스스로 운전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배움거리를 찾아보게 되었고 결혼 후 단절됐던 경력단절 극복 교육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비장애인들의 실력을 넘어서기 힘들었고 엄습하는 자괴감을 감내해야만 했다. 장애를 극복하며 배움과 일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문하면서 각종 공고난을 삼키는 과정에서 청주 세일여성센터에서 장애인 바리스타 취득과정 모집 공고를 보게 되어 그곳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면접에 합격하면 커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며칠 동안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었다. 면접 당일 담당자가 이름표가 붙은 번호표를 내 겉옷에 붙여주었다. 떨림과 긴장에 휩싸여 있는 내게 담당자는 지용은 동기를 쓰라고 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운전을 하게 되어 배움에도 도전하고 싶은 절실함에 신청하였다고 작성하였다. 50여 명이 면접을 보았는데 합격은 15명이었다. 나도 15명 중에 한 명이었다. 합격 후 며칠 후부터 커피 바리스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론은 잘못 들어도 칠판 필기와 교재를 보며 큰 불편함 없이 공부를 이어갔다. 그런데 실기 수업된 실습실의 환풍기, 제빙기, 주변에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커서 강사님의 강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수강생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따라하며 실기 능력을 터득했다. 한 번은 포토필도 장착과 스티밍이 잘 안 돼서 쉬는 시간에 연습해보다 강사님께 걸려서 20분 동안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바리스타 강사님이 잘 듣지 못하니 강사 앞자리에 앉아서 설명 듣고 개인 연습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속상한 마음과 구겨진 자존심에 이것을 계속 배워야 하는지 울음만 나왔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야만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란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음날 나갔더니 다른 수강생들도 다 나와 같은 기분을 느꼈다며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다. 처음에 그렇게 어렵던 라떼아트도 반복 실습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되었고 그렇게 15명 모두 나고자 없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몇 사람은 취업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면서 장애인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내 장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그동안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또 다시 배움을 잇기 위해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기초과정을 등록하고 배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교재를 보며 강사님의 실습 영상을 보아도 이해는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남들보다 진도가 늦긴 했지만 하나씩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재미가 있었고 컴퓨터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하여 강의가 끝나곤 하였다. 그렇게 배웠던 컴퓨터 교육이 현재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20년엔 취업을 목표로 정하고 장애인 공단에 등록해 상담을 받으면서 취업교육 내일 배운 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 선택을 하고 훈련받을 날을 받고 기다리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은 계속 미뤄지고 급기야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듣는 어려움을 더 커지는 상황이 계속되어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찾아야만 했다. 요리는 주부로서 계속했던 일이라 선택했는데 배우는 과정에서 몇 센치, 몇 밀리미터로 규격과 썰기를 맞춰야 하고 조리시간, 조리법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탈락이라 요리 배우는 게 즐겁지 않고 매일 배웠던 것들을 완성해서 제출하여 심사받으며 힘들게 수료하였다. 이어 한식, 밑반찬, 중식, 양식까지 다 수료하였다. 매일 하루를 오전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이사 후 필요한 살림살이를 알아보며 준비 점검을 하면서 바쁘게 보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21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공고가 나왔으니 신청을 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인의 주문대로 주민센터에 취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일을 기다리는데 12월 18일 4시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면접을 보라는 문자가 왔다. 그런데 그날은 아파트 입주 이삿날이기도 하였다. 면접일이자 이삿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이사 준비로 분주한데 나는 오전 학원 수업 다녀와 이삿짐 정리하다 면접도 보러 나갔다 와야 한다고 했더니 남편이 이삿날까지 바쁘냐며 쓴소리를 하였다. 하지만 취업을 꼭 하고 싶었기에 바쁜 와중에도 면접을 받으러 갔다. 면접 담당자가 10일 후 시청 홈페이지에 합격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였다. 작년의 바리스타 면접보다는 더 자신감 있게 소신을 전달한 것 같아 내심 기대를 하며 새집으로 들어와 결혼 후 30년 만에 장만한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면접 결과 발표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고 곧이어 사직이동 주민센터에 1월 3일부터 출근하라는 문자가 왔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야호! 환호성이 나오며 아들 딸방을 오가며 엄마 취직됐다고 소리치며 자랑하였다. 비록 4시간 근무지만 33살 사고 후 20년 만에 처음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과 취업을 위해 바쁘게 배움에 있던 날들의 보상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더 감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전업주부로 4남매를 키우며 교회 예배와 봉사 교우들과의 교제가 전부였던 삶에서 배움을 통해 더 당당한 엄마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고 가정에도 작은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같이 요리를 배우며 알게 된 비장애인들과 소통하는 어울림도 좋았고
내 이름으로 도전하는 일들에서 얻어지는 성취감은 또 다른 희열이었다. 2021년 1월 3일 첫 출근하며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자리 배치를 받았다. 전일제 폐기물 담당 장애인 옆 끝자리에 앉았는데 주 업무가 사례관리, 물품 전달해주고 사인받고 복지민원 도와드리는 거라 업무가 힘들진 않았다. 1년 계약직이라 계약서를 쓰고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당일 근무를 마쳤다. 전에는 바쁘게 시간을 맞춰 바쁘게 일을 진행하다가 주민센터 업무는 출근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져서 폐기물 스티커 떼어주는 일은 전일제와 맡고 있어 일도 안 가르쳐주고 은근 텃세를 하여 잡다한 민원 업무만 하니 내 시간이 길게 느껴져 시간만 축이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사무실 안과 밖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은 독서를 하면서 근무를 이어갔지만 편하긴 한데 보람이 없고 취업을 위해 바쁘게 생활하던 때가 그리워지기도 했다. 3월 초 복지팀장님이 노인 공공근로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각 조원 어르신들의 모임 장소와 노인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앞으로도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해도 될지 한번 조사해보라고 부탁을 하였다. 출근하고 처음 맡겨주신 일이라 얼마나 좋던지 지도를 보며 어르신 한 분 한 분 25명을 찾아서 모임 장소, 청소 상태, 조원 간 유대관계, 건의 사항을 필기하여 보고서로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음날 출근했더니 동자님이 친히 보고서 잘했어요. 칭찬을 해주시고 복지팀장님은 저보고 노인 공공 근로를 맡아서 관리해보라고 하여 내 일이 생겼다. 매주 월수금 노인 활동 점검을 하면서 25명의 활동 범위가 넓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서 내게 딱 맞는 일이라 즐거웠고 어르신 한 분 한 분 사진을 찍어서 특징을 기억해 이름을 암기하고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며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했더니 처음에 어색해하더니 나중에 먼저 다가와 안아달라고 장난하며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안부도 물어보고 대화도 하다 보니 허물없는 사이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노인 공공근로가 해마다 진행되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매번 활동 사항을 점검할 수 없어서 전화로 각조 조장님께 연락해 다 활동 나오셨는지 확인하는 정도여서 각자 어르신들의 자율적 행동으로 청소 상태도 미비하여 민원이 들어오고 위치 파악도 안 되어서 담당 공무원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내가 활동 점검하면서 같이 청소하고 불편한 상황, 물품 전달도 하면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렸더니 유대관계가 좋아지고 청소 상태도 깨끗해지며 어르신들도 소일거리지만 책임감을 갖고 즐겁게 활동하였다. 이후 경로당도 오후 개방이 시작되면서 목요일은 오후 출근하여 경로당 7개를 점검하면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출입대장, 열 체크, 음식 섭취 금지, 환기,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기를 반복 교육하면서 경로당도 안심하며 개방할 수 있었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다 보니 지하에서 통장님들이 지역 저소득층 독거 노인을 위해 음식 봉사를 많이 하는데 음식 봉사 있을 때 틈틈이 참여하여 도울 수 있어 좋았다. 지금은 2년 차인데 최고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다. 한국사이버대학교 입학은 작년 2월에 복지공무원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나이도 많고 4년제라 내가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자문하면서 망설이다 그동안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강의 자막도 나오고 장애인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홍보 책자의 영향으로 한번 해보자. 사회복지 공부를 하여 남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더 보람된 삶을 살아보자라는 꿈을 품고 도전하였습니다.
34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제출하고 열린 사이버 대학교에 합격하여 입학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사이버 대학이라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진행되어서 전에 평생 학습관에서 초급 컴퓨터를 배웠어도 잘하지 못해 어리버리 할 때가 많아서 막내딸의 도움을 받고 학교 장애 전담 담당자 도움을 받아 가면서 익혀가며 공부하였다. 공부하는 방식은 콜러스 플레이어의 강의를 다운로드하여 어디서나 틈틈이 강의 수강을 하고 고집에서는 컴퓨터로 수강하는 공부 방식에 차츰 적응하면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는 시간은 전에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즐거움이며 설렘의 시간이었다. 사이버 대학이라 퀴즈, 토론, 리포트, 게시판 댓글도 점수에 포함이 되어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교환을 보며 한 주 한 주 강의 영상을 보며 공부하면서 미래에 더 꿈을 품고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땐 적응하느라 쫓기듯 공부하였는데 2학년 개강 전부터 봉사할 곳을 찾아보고 1365 자원봉사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하고 주말마다 봉사를 시작하였고 장애인 복지관에 방문하여 몇 번의 상담을 통해 회원증을 받아 3월부터 복지관 내 평생 학습 프로그램도 참여하기로 신청하였고 정기적 봉사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계속된 코로나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대화를 잘못 들을 때는 핸드폰 음성 자막 변환기를 사용하여 대화를 듣지만 때로는 얼굴의 표정만 보아도 그냥 대화가 되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걸 알게 되었다. 예전엔 나의 장애를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은 청각만 불편하지 다른 것은 다 건강한 내 몸이 감사할 뿐이다. 장애란 나의 조금은 불편한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얼마든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이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가치 있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의 날개를 달다는 한마디로 도전이죠. 그렇지. 우리는 매일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런 도전 말고 국가 인증 자격증 뭐 이런 거 도전해 보셨냐고요. 글쎄, 없는 것 같은데. 에이구, 내가 아는데 운전면허. 운전면허 그건 누구나 다 있어. 그건 아니지요. 나는 운전면허 7.8기로 했다가 똑똑똑 떨어졌는데.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얘기 좀 해줘봐. 6번 정도 떨어지고 7번째 코스인데 7번째 시험 보러 갔는데 거기 시험 감독님이 다 아는 거야. 내가 가니까. 그래서 이제 잘 해보라고 얘기도 하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시험 보러 온 사람이 나를 보고 화이팅을 외치는 거야. 거기서 사람들이 많았었어. 꼭 붙으라고. 하고 그냥 그래도 꼭 참고 갔는데 뭐 굴절부터 S자 그거 이제 T자잖아. 맨날 거기서 떨어졌거든. 근데 이 감는 게 시원찮아갖고 땡 소리가 났지. 근데 진짜 아깝다. 한 번 더 했으면은 자기 붙었을지도 모르는데. 에이, 저기 또 주행 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미끄러지더라고요. 언덕에서. 그렇지. 언덕에서 한 번 딱 브레이크 밟고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지. 그래서 그래도. 더 이상 접수를 안 했어요. 아유, 그래도 진짜 아깝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가 뭐 집 알고 뭐라도 하라고 그거 저기 학원비 대줬는데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할 때 자기 옆에 타면은 그 운전대만 보면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 들겠다. 아니지. 고맙지 언니가. 아니 아버지 생각날 때. 네. 아유, 맨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언니 여기 책에서
이분도 응. 복지관 평생교육 응. 하신다고 나오잖아. 자기도 우리 복지관에서 많이 배우고 있잖아. 그렇지. 핸드폰하고 뜨개질. 그래. 그러면서 재밌다 그러면서 뜨개질은 이렇게 손 아프다고 언니 손 아프 죽겠어 그랬잖아. 그 아픈 거 잠깐이에요. 부르는 건 예술이지만 그 무늬가 맞춰졌을 때는 그 감동은 떠본 사람만 알아. 또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심오한 또 게 있었구만. 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배우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내년에 공고 좀 나오면 이 방송 듣는 분들 뭐 저기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해야 또 내년이 또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나도 우리 복지관에서 가지공예 매일 나오잖아. 항상 나오는데 이걸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도전해 보려고 가지공예. 여러분들도 내년에 많이 도전해서 좋은 일 만드세요. 캄캄한 어둠 속으로 새어오는 바람 내몰리던 작은 몸짓들 누군가에겐 또 잊혀질까 뒤척이다 깨어 창백한 아침을 보내 난 허물어진 꿈을 추스려 살아낼 오늘을 위해 또다시 일어나 노래를 부르면 가면 불어나 저 벽을 넘고서 땅을 삼켜라 난 믿어 날 믿어 이건 내 눈물이야 This is me 차가운 세상을 향해 뜨겁게 소리쳐 발을 구르자 괜찮아 나를 봐 이건 내 몸짓이야 This is me 그 밤에 멈춰선 내 친구야 두려워 마 잊지 마 누구도 널 막지 못해 우린 거치는 밤하늘로 달려가 오 불꽃놀이처럼 허물어진 꿈을 추스려 사랑의 노래 부르자 이제 우리 노래 부르면 가면 불어나 저벽을 넘고서 땅을 삼켜라 난 믿어 날 믿어 이건 내 눈물이야 This is me 차가운 세상을 향해 어때 소리쳐 말을 부르자 괜찮아 나를 봐 이건 내 몸짓이야 This is me 내 심장을 밀어 This is me 세상이 날 막았어도 뜨거운 내 심장을 힘에 겨울 땐 고개를 떨구려 겁에 질리면 눈을 감으려 내 눈물 그 아픔 모두 너의 노래야 This is me